그날 밤 나는 평소처럼 깊은 잠에 들었다. 결혼한 지 8년째,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런데 갑자기 입술에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지며 눈을 떴다. 어두운 방 안에서 내 가장 친한 친구 민지가 나를 끌어안고 키스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고 꿈속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민지와 나는 10년 지기 친구였다. 대학 때부터 함께 웃고 울며 지내온 사이. 그런데 왜 그녀가 나를 이렇게? 나는 그녀를 밀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랜 세월 억눌려온 감정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 남편 준호는 늘 일에만 몰두했다. 결혼 초기의 달콤함은 사라진 지 오래. 우리는 이제 룸메이트처럼 지냈다. 대화는 형식적이었고 스킨십은 거의 없었다. 반면 민지는 항상 내 곁에 있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의 불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녀는 미술 강사로 일하며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다. 나지은은 은행원으로 매일 똑같은 루틴 속에 갇혀 있었다. 그날 밤, 민지는 우리 집에서 술을 마시다 늦어져 자고 가기로 했다. 준호는 출장 중이었고 나는 그냥 친구와의 평범한 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키스. 꿈속 실수일까? 아니면...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흔들어 깨웠다. 민지야, 왜 그래? 그녀가 눈을 뜨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지은아, 미안. 꿈을 꿨나 봐. 그녀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나는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다.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지는 평소처럼 밝게 웃었지만 나는 그 키스를 잊을 수 없었다. 출근길에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다. 민지가 나를 좋아하나? 아니, 그럴 리 없어. 그냥 실수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요즘 LGBT 이슈가 뜨겁네. 우리 회사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나처럼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에게. 부모님은 항상 겨자는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려야 해라고 말씀하셨다. 준호와의 결혼도 그런 압력 때문이었다. 사랑보다는 안정이 우선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정이 흔들리고 있었다. 민지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우리는 더 자주 카페에서, 공원에서 만났다. 대화는 깊어졌고 그녀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이상한 설렘이 느껴졌다. 지은아, 너 행복해? 민지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행복. 그게 뭘까? 결혼 생활은 무미건조했다. 준호는 승진에만 신경 썼고 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민지는 달랐다. 그녀는 내 감정을 읽어주고 위로해 주었다. 어느 날 민지가 고백했다. 그날 밤 키스, 실수가 아니었어. 나 오랫동안 너 좋아했어. 나는 충격받았다. 민지야, 나 결혼했어. 이건 안 돼.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설득력이 없었다. 내 마음도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부터 내 내면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가족, 사회, 도덕. 모든 게 나를 옥죄어왔다. 준호에게 말할 수 있을까? 부모님은 어떻게? 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지는 기다려주었다. 강요 안 할게? 내가 결정해. 하지만 그 기다림이 나를 더 괴롭혔다. 출장에서 돌아온 준호는 변함없었다. 요즘 왜 그래? 피곤해 보이네. 나는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민지와의 만남을 피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그리웠다. 결국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났다. 우리
친구로 지내자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우리의 눈빛은 이미 그 이상을 말하고 있었다. 고조되는 긴장감 속에 나는 첫 번째 선택을 했다. 준호 몰래 민지와 데이트를 시작한 것이다. 그 선택의 대가는 곧 드러날 터였다. 서울의 밤거리는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이게 옳은 걸까? 나는 스스로 물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민지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이어졌다. 우리는 주말에 몰래 만나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았다. 그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다. 하지만 그 자유 뒤에는 죄책감이 따랐다. 준호는 여전히 무심했다. 오늘도 늦게 오네. 그는 물었지만 관심은 없었다. 나는 친구 만나고 왔어 라고 거짓말했다. 거짓말이 쌓일수록 내 마음은 무거워졌다. 민지는 나를 이해해 주었다. 지은아, 내가 힘들면 그만두자 하지만 나는 그만둘 수 없었다. 그녀와 함께할 때만 진짜 나 자신처럼 느껴졌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를 좋아했어. 하지만 가족 때문에 숨겼지. 그녀의 부모님은 보수적이었고 동성애를 죄악으로 여겼다. 민지는 대학 때 첫 연인을 만났지만 헤어진 후 트라우마가 남았다. 너처럼 소중한 사람 또 만나기 힘들어.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결혼 전 나는 남자친구 몇 명을 사귀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한 적은 없었다. 준호와의 결혼은 부모님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안정된 직장, 좋은 집안. 그게 행복이야. 어머니의 말에 따랐다. 하지만 이제 그 행복이 거짓임을 알았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나올 때마다 불안했다. 직장에서도 소문이 돌면 끝장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민지를 포기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준호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아직 아이가 없어서 걱정이다. 병원 가봐라. 나는 고개를 숙였다. 불임 검사를 받았지만 문제는 없었다. 준호와의 관계가 문제였다. 우리는 거의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압력에 나는 더 괴로웠다.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나 어떡해? 가족이 기대하는데 이민지는 안아주었다. 내 행복이 우선이야. 그날 우리는 첫 키스를 제대로 했다. 꿈속이 아닌 청성한 상태에서. 그 감촉은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후 후회가 밀려왔다. 이건 배신이야. 준호에게 미안해. 나는 준호와 대화를 시도했다. 우리 솔직히 이야기할까? 그는 피곤하다며 피했다. 그 무관심이 나를 더 밀어냈다. 민지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 친구가 물었다. 요즘 민지랑 너무 붙어 다니네? 무슨 일 있어?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불안은 커졌다. 결국 첫 번째 대치가 벌어졌다. 준호가 내 핸드폰을 보았다. 민지와의 메시지. 오늘 밤 생각나. 그는 분노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민지랑. 나는 울면서 설명했다. 미안해. 나 민지를 사랑해. 준호는 충격받았다. 너 미쳤어. 이혼하자. 하지만 그는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부모님 알면 어떻게 하실까? 그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부모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터였다. 민지는 나를 지지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직장에서 상사가 불러 물었다. 요즘 소문이 안 좋아.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줄 수 있어. 나는 해고 위협을 느꼈다.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물었다. 준호랑 왜 싸웠어? 화해해. 나는 말할 수 없었다. 내 안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민지를 선택하면 모든 걸 잃을까? 하지만 준호를 선택하면 평생 불행할 터였다. 결국
나는 부모님에게 고백했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그런 말 하지 마. 치료받아.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더 아팠다. 민지의 가족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오빠가 찾아와 왜 너 때문에 가족 망신이야 라고 소리쳤다. 우리는 함께 울었다. 이 사랑의 대가는 너무 컸다. 친구들 일부가 등을 돌렸다. 그런 관계 이해 못해. 사회의 정형이 우리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졌다. 포기하지 말자. 민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앞날은 불투명했다. 준호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우리의 관계가 드러날 터였다. 나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이 선택이 옳을까? 긴장감이 고조되며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변호사는 동성관계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준호는 외도를 주장했다. 법정에서 나는 증언했다. 준호 씨와의 결혼은 이미 깨졌어요. 민지를 사랑하게 된 건 그 후에요. 판사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 법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은 길어졌다. 그 과정에서 언론이 끼어들었다. 은행원 여성, 동성 연인과 불륜지라는 기사가 나왔다. 내 얼굴은 모자이크 되었지만 지인들은 알았다.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규정 위반지라는 명목이었다. 민지도 미술학원에서 쫓겨났다. 부모님들이 불만이야. 우리는 실직 상태가 되었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나를 외면했다. 집에 오지 마.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민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함께 사는 건 위험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야.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친구 한 명이 찾아왔다. 지은아, 후회 안 해. 나는 대답했다. 후회해. 하지만 민지 없인 못 살아. 그 친구는 떠났다. 사회의 정죄가 쏟아졌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달렸다. 비정상적이다. 가족을 배신한 년희. 나는 우울증에 시달렸다. 민지도 마찬가지. 우리는 상담소를 찾았다. 동성애는 병이 아니에요. 상담사가 말했다. 하지만 사회는 달랐다.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힘들어도 버텨. 그들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배신이 찾아왔다. 준호가 민지의 과거 연인을 찾아 협박했다. 지은과 헤어지지 않으면 폭로할게. 민지는 동요했다. 지은아, 나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받아. 그녀는 헤어지자고 했다. 나는 울며 매달렸다. 안 돼, 함께하자. 그 대치 속에 민지는 사라졌다. 편지 한 장 남기고. 미안해. 내가 행복해지길 바래. 나는 절망했다. 그녀를 찾기 위해 서울을 헤맸다. 결국 그녀의 집에서 발견했다. 오빠가 맡고 있었다. 꺼져. 나는 싸웠다. 민지 사랑해. 놓아줘. 오빠는 주먹을 날렸다. 나는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났다. 부모님이 와 있었다. 지은아, 그만해. 어머니가 울었다. 나는 말했다. 엄마, 나 진짜 사랑이야.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힘들 거야.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민지를 찾아 다시 갔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미안. 도망쳤어.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준호의 소송은 계속되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민지의 과거 연인이 나왔다. 민지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녀의 증언이 도움이 되었다. 판사는 이혼을 허가한다라고 판결했다. 우리는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가족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직장은 잃었고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카페를 열었다. LGBT 친화적인 공간. 손님들이 왔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 그 말에 힘을 얻었다. 그러나 또 다른 갈등이 생겼다. 민지가 임신을 원했다. 아이 갖고 싶어 하지만 동성 커플에게는 불가능했다. 우리는 입양을 고려했다. 사회의 벽이 다시 나타났다. 동성 커플은 안 돼, 법이 막았다. 민지는 좌절했다. 왜 우리만, 나는 위로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다. 옛 연인이 다시 나타났다. 민지, 나랑 돌아와. 민지는 고민했다. 나는 불안했다. 나 버리지 마. 그녀는 선택했다. 지은과 함께하게 하지만 그 선택으로 옛 연인이 복수했다. 우리의 카페에 악성 리뷰를 퍼뜨렸다. 손님이 줄었다. 우리는 파산 위기에 몰렸다.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다. 이제 어떻게? 민지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포기하지 말자. 하지만 앞날은 어두웠다. 카페가 위기에 처했다. 우리는 대출을 받아 버텼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민지와의 다툼이 잦아졌다. 너 때문에 다 잃었어. 민지가 소리쳤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사랑이 시험받고 있었다. 가족의 압력이 다시 왔다. 내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돌아와. 준호가 기다려. 준호가 재혼을 포기하고 나를 기다린다고 했다. 나는 동요했다. 엄마, 나 민지 사랑해. 하지만 안정된 삶이 그리웠다. 민지는 알았다. 가고 싶으면 가. 이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준호를 만나러 갔다. 지은, 돌아와. 이 그는 말했다. 과거 잊을게. 하지만 그의 눈에 사랑은 없었다. 그냥 습관이었다. 나는 거절했다. 미안. 못해. 돌아와. 민지에게 말했다. 너랑 함께 할게. 우리는 다시 단결했다. 카페를 살리기 위해 LGBT 이벤트를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미디어에서 취재했다. 용감한 커플이라는 제목으로 소문이 퍼졌다. 지지자들이 늘었다. 하지만 반대자들도. 시위가 벌어졌다. 비도덕적이다. 그들은 소리쳤다. 우리의 카페 유리가 깨졌다. 경찰이 왔지만 개인 분쟁으로 끝났다. 우리는 두려웠다. 계속할 수 있을까? 민지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해야 해. 그 사건 후 우리는 더 강해졌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LGBT 단체에서 도움을 받았다. 카페는 회복되었다. 하지만 내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과 우울이 심해졌다. 병원에서 휴식이 필요해 라고 했다. 민지는 걱정했다. 나 때문에. 나는 안아주었다. 아니야. 우리의 선택이야. 가족과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먼저 연락했다. 커피 한 잔 마시러 갈게. 카페에서 만났다. 내 선택 존중할게. 그의 말에 울었다. 어머니도 서서히 다가왔다. 행복하면 돼. 민지의 가족은 여전했다. 오빠가 미안이라고 사과했다. 우리는 용서했다.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왔다. 민지가 해외 유학을 제안받았다. 미술 석사 과정. 갈까? 나는 불안했다. 혼자. 그녀는 함께 가자라고 했다. 하지만 비자가 문제였다. 동성 커플로 인정되지 않았다. 우리는 싸웠다. 너 혼자 가면 어떡해? 민지는 기회야 라고 했다. 갈등이 깊어졌다. 결국 그녀는 갔다. 1년 만에 편지가 왔다. 나는 외로웠다.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지은, 민지 없잖아. 그는 유혹했다. 나는 흔들렸다.
하지만 거절했다. 민지 기다리게 그 기간 동안 나는 자아를 찾았다. 책을 쓰기 시작했다. 나의 사랑 이야기 출판 제안을 받았다. 책이 나왔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 하지만 나는 성장했다. 민지가 돌아왔다. 미안. 너 없인 못 살겠어. 우리는 재회했다. 카페는 번창했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함께 웃어야 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우리는 실망했다. 언젠가 변할 거야, 민지가 말했다. 우리의 삶은 계속되었다. 손님 한 명이 물었다. 어떻게 버텼어요? 나는 대답했다. 사랑 때문에요. 하지만 그 사랑의 대가는 컸다. 잃은 것들, 가족의 일부, 친구, 직장, 안정. 얻은 것, 자유, 진정한 사랑, 성장. 고조된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깨달았다. 선택은 항상 대가를 치른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질문이 남았다. 민지와의 삶은 안정되었다. 카페는 서울의 명소가 되었다. LGBT 청년들이 모이는 장소. 우리는 멘토가 되었다. 포기하지 마, 조언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배신. 민지도 마찬가지. 우리는 서로를 치유했다. 어느 날 준호가 찾아왔다. 축하해. 내 책 읽었어. 그는 미소 지었다. 나도 행복해. 그는 재혼했다. 우리는 화해했다. 부모님과도 관계가 회복되었다. 크리스마스에 함께 모였다. 지은아, 자랑스러워. 어머니의 말에 행복했다. 민지의 가족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오빠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 삼촌들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우리가 입양을 신청했다. 동성 커플은 어렵다라는 답이 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벌였다. 미디어에서 보도되었다. 동성 커플의 부모권 지지 서명이 모였다. 국회에서 논의되었다. 우리는 증언했다. 아이에게 사랑이 중요해요. 판결이 났다. 허각. 우리는 부모가 되었다. 작은 여자아이를 입양했다. 수아라고 이름 지었다. 삶이 완전해졌다. 하지만 육아는 힘들었다. 사회의 시선이 여전했다. 유치원에서 엄마 둘이야. 아이들이 물었다. 수아는 상처받았다. 우리는 설명했다. 사랑하는 가족이야. 수아는 이해했다. 우리의 사랑이 그녀를 지켰다. 세월이 흘렀다. 수아가 자랐다. 엄마들, 고마워. 그녀의 말에 눈물이 났다. 우리는 늙었다. 카페는 수아에게 물려주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책으로, 영화로 만들어졌다.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는 변하는 중이었다. 동성 결혼법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공식 결혼식을 올렸다. 늦었지만 행복해. 민지가 말했다. 우리의 여정은 끝났다. 충격적인 시작부터 수많은 대치, 배신, 희생. 모든 게 사랑 때문이었다.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사랑이 모든 걸 정당화할 수 있을까?